신문 판다는 말은 들었지. 어린 나이 고생이 많구나. 점심 식사가 늦었네요. 면회 왔다가 한 부대에서 같이 근무하던 전우가 이번에 있거든. 고향 사람 소식도 들을까 했어. 준호 아버지는 반쯤 먹던 도시락 뚜껑을 덮었다. 반찬이래야 도시락 기퉁이 찍어붙인 고추장이 다였다. 평소에 그 검세 보이던 표정과 달리 서먹해하는 준호 아버지로부터 난 빨리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라모 저는 먼저 갈랍니다. 이 신문 저녁 때까지 다 팔아야 하거든요. 나는 정문 쪽으로 바삐 걸었다. 신문 팔이를 시작한 지 보름을 넘기자 비로소 내 목청이 트였다. 영남일보, 방금 나온 영남일보, 기사특보 실례신다. 나는 이렇게 외치며 바람처럼 내 다리 둘도 알게 되었으니 신문 15부를 어렵지 않게 팔 수 있었다. 물론 내 신문 팔이에도 일정한 행로가 정해져 중앙통 일대, 송죽장 주위의 다방, 양키시장, 대구역 군통합병원을 차례대로 거쳤다. 구두닦기 아이나 불량배의 신문을 빼앗기고 주머니를 틀려 울며 집으로 돌아온 날도 있었다. 그것 때문에 어머니는 내 어깨를 다독거려주며 격려해 주었다. 그게 바로 돈 주고도 못 살 경험 아닌가. 어디 다친 데 없지 다행이다. 여기서 네 온기가 끊기면 더 큰 어려움에 넘었을 마음을 못 가지니 용기를 내라. 신문팔이 이래도 차츰 요령이 삼켰고 양키시장 안에 단골로 내 신문을 사주는 사람도 셋이나 생겨났다. 그중 두 사람은 이웃인 평양댁이 그 좋은 입신무로 조선해 주었다. 두 단골은 이북 사람 장사치였다. 신문 15부를 일찍 팔아버리는 날이면 나는 곧장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시내 중심 거리를 구경하며 돌아다녔다. 일찍 들어가 봐야 어머니와 마주 앉아있거나 젊은 여자 손님이 올 때마다 자리를 비켜주어야 했고 어머니 잔소리를 들을 터였다. 양키시장에서 동성로만 건너면 송죽극장과 자유극장이 대각선을 이루어 길 양쪽에 있었다. 그 화려한 거리에는 양품점, 기금속점, 시계포, 양복점, 라디오 전방들이 자리 잡았고 한껏 멋을 내어 차려입은 통행인들로 늘 붐볐다. 나는 그 거리의 진열장을 들겨 구경했다. 자연 보금당이란 주인 아주머니네 가게의 화려한 진열장을 유리벽 너머로 구경하기도 했다. 정지사라는 30 중반쯤 된 남자가 언수저의 대목 같은 것이 뾰족한 세막대 뒤축을 작은 망치로 톡톡 쳐서 이영자나 복자를 새기는 작업을 보고 있으면 그 솜씨가 신기했다. 그분은 눈이 작고 턱이 뾰족하게 고슴도치 같은 인상을 주었다. 복덩이같이 환한 얼굴에 입술 연지를 빨갛게 칠한 주인 아주머니는 가게 안에서 손님을 상대로 웃음을 터뜨리고 읽기 일수였다. 어느 토요일 오후 난 주인 아저씨의 조카인 여고 3학년 동희 누나를 송죽장 앞에서 본 적이 있었다. 그녀는 흰 바탕에 자잘한 붉은 꽃무늬 있는 옷깃을 입고 두 갈래로 묶은 머리카락을 풀어내려 하마터면 내가 모르고 지나칠 뻔했다. 누나 웬일입니까? 모른 채 지나쳐 오랐는데 나는 그만 인사를 하고 말았다. 동희 누나 옆에 까까머리 여드름 숭숭한 난방 셔츠 차림의 껍다리 남학생이 서 있었던 것이다. 길남이구나. 동희 누나는 뺨이 금세 빨개졌다. 혼자인 줄 알고 나 그라모 갈랍니다. 내가 뒷머리를 걸쩍거리며 자리를 뜨려하자 동희 누나는 얼른 왕사탕 2개를 주머니에서 꺼내어 내게 주었다. 집에 가면 나 보았다는 말 아무한테도 하지마. 사실은 고향 친척 오빠야. 우연히 만났거든. 내가 중앙통 쪽으로 빠지며 뒤돌아보니 동희 누나는 사복 차림의 남학생과 나란히 뒤를 힐끔거리며 송죽극장 매트구 앞으로 다가가고 있었다. 송죽극장에는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라는 묘한 이름의 미국 영화가 상영되고 있었다. 간판 그림도 서양 남녀가 껴안고 입을 막 맞추려는 장면이었다. 대학생 송준형이 눈이 뻘은 될 법한 양장 차림의 늘씬한 중년 여인과 중앙통 거리를 나란히 걸을 때는 그저 그래서나 동희 누나 경우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나는 아직 고등학생이기 때문이었다. 만약 학교 선생님한테 들키면 혼날 일이었다. 교복 차림으로 책가방 든 내 또래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신문이나 파는 내 신세가 서러웠고 그럴 때면 대구역을 찾아갔다. 역전으로 가면 많은 거지아이와 실업자를 볼 수 있었다. 겉보기에 멀쑥한 사람을 졸졸 따라다니며 애처롭게 구걸하는 깡통 든 아이들의 남노한 차림이나 역 광장을 무료히 거닐며 땅에 버려진 담배꽁초를 주워 피우는 실업자를 보면 사람 사는 일이 저렇게 힘들구나 하는 마음이 들게 됐다.
가로에 양보줌 나무 잎사귀가 넓어지고 더위가 쪄오던 6월 중순 어느 날이었다. 신문을 옆구리에 끼고 뛰던 나는 중앙동 한국은행 앞길에서 우연히 준호 아버지를 본 적이 있었다. 역시 계급장 없는 장교 작업모의 군복 차림이었다. 하루 낮 중 가장 무더운 오후 3시쯤이라 그분의 군복 어깨는 땀에 젖었고 오른쪽 소매 아래는 쇠갈고리 2개가 비어져 나와 있었다. 그분은 3층 건물 계단을 막 빠져나오던 참이었는데 나를 보지 못한 모양이었다. 아니, 모자층을 눈썹 위까지 내렸고 눈길을 내 뱃발 앞 보도에 떨어뜨린 채 왼손에는 작은 군용백을 들고 있었다. 준호 아버지는 옆 건물 계단으로 들어섰다. 나는 몇 걸음 쳐져 그분 뒤를 따라 삐걱대는 나무 계단을 올라갔다. 2층 다방은 내가 신문을 팔러 자주 들르는 곳이기도 했다. 다방 하나 손님으로 붐볐다. 태반이 할 일 없이 빈둥거리는 실업자이거나 실업자와 비슷한 신세로 돈이 될 그 무엇을 찾아 앞면이는 끼리끼리 모여 죽치고 앉아 쑥덕거리는 사람들이었다. 나로서는 이제 신문 파는 일은 뒷전이었다. 준호 아버지가 군용백 속에 든 물건을 팔러 왔는지 아니면 누군가를 만나러 왔는지 다방문 옆에 있는 계산대 쪽만 귀눈질하기에 바빴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여인 주인이 계산대 앞에 앉아 추궁기판을 갈아엎고 있었다. 준호 아버지가 그 앞에 우뚝 서더니 갈고리 오른손부터 소리 나게 계산대에 얹었다. 여주인은 새갈고리 손을 보고 섬뜩 놀랐다. 준호 아버지는 비 받으러 온 사람처럼 여주인을 쏘아보며 군용백을 열고 계산대에다 조섬조섬 물건을 내놓았다. 연필, 공책, 빗, 칫솔 따위의 일용품이었다. 준호 아버지는 그 물건을 꺼내놓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 역시 준호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려니 짐작했는데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된 셈이었다. 경주댁 말로는 어느 날 저녁 무심코 준호네 방문을 열어보다 준호 아버지가 헌 잔돈을 방바닥에 널어놓고 쇠만한 걸 보았다며 아마도 시내 다방이나 사무실을 돌며 껌이나 연필 따위를 팔 거라고 소문을 낸 적이 있었다. 그러면 그렇지. 저 손으로 어떻게 사물을 보겠냐며 마당 깊은 집 사람들은 경기댁 말에 그럴싸한 추측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오늘 벌써 몇 사람째. 아유 지겨워. 다방 여주인이 팩 쏘아붙였다. 준호 아버지는 우두커니 선 채 날카로운 눈으로 여주인을 쏘아보기만 했다. 그러자 여주인은 서랍에서 잔돈을 꺼내 계산대에 놓았다. 이따위 물건 필요 없으니 다 넣어봐요. 여주인이 부채로 바람을 일으키며 얼굴을 돌려 준호 아버지를 외면했다. 준호 아버지는 말없이 계산대에 꺼내놓았던 물건을 군용백 속에 다시 담았다. 물건을 다 챙겨 담자 그분은 허트러지지 않은 꿋꿋한 자세로 묵묵히 다방문을 열고 나왔다. 벙어리인가봐. 여주인이 닫힌 문짝을 보며 혼잣말을 했다. 나는 준호 아버지를 뒤따라 나오며 계산대에 놓인 잔돈을 볼 수 있었다. 그분은 그 돈을 가져가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준호 아버지가 깜빡 잊고 그 돈을 챙기지 않았다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성깔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느낌과 함께 준호 아버지의 그 행동은 내게 적잖은 충격을 주었다. 30m쯤 거리를 두고 나는 준호 아버지의 뒤를 따라갔다. 신문을 팔아야 한다는 것조차 잊고 있었다. 나는 준호 아버지가 다방이 아니면 점포로 또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는 대구역을 향해 중앙통 길을 내쳐 걸었다. 준호 아버지가 물건을 파는 장면을 한 번만 더 보리라 하고 나는 부지런히 군복 뒷모습만 쫓았다. 그러나 준호 아버지는 역에서부터 동쪽으로 길을 꺾어 동인 로터리를 향해 내쳐 걸었다. 도시락을 먹을 수 있는 한적한 장소를 찾아가는 것일까. 준호 아버지는 철길 아래로 뚫린 굴을 지나 칠성시장으로 가고 있었다. 그가 걸음을 멈춘 곳은 장꾼들로 북적거리는 채소전 어귀였다. 길가 통로에 목판을 버린 행상하는 아낙네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나로서는 준호 엄마 장사태를 처음 보게 된 셈이었다. 그네는 두리번거리며 누군가를 찾고 있는 서방을 보자 얼른 자리에서 일어섰다. 포대기를 두른 허리짬에 갓난아기를 처지게 업고 있었다. 나는 장꾼들 뒤에 붙어 그들 뒤쪽으로 걸어갔다. 정말 못해 먹겠소. 장사도 영 되잖고. 준호 아버지의 볼멘 소리였다. 그래요. 준호 아버지로선 행상이 무리하여 사람 눈에 덜 띄는 다른 목을 쳐다보면 몰라도 사병은 몰라도 장교 출신은 더욱 행상을 그만다지 않소. 장교 출신이라 사회적 체면에 문제 있다는 거요. 혹시나 하고 오늘도 시외 버스 정류장으로 나갔더니 헌병들이 금색하고 있을 때다. 할 수 없이 시내로 나왔지만 내 참 더러워서 어디 해먹겠소. 재활원에서 직업 알선 연락이 올 때까지 당분간 집에서 쉬시오. 제가 더 열심히 벌이를 할 테니까요. 준호 엄마가 머리에 쓴 수분을 떠서 땀에 젖은 서방 얼굴을 닦아주었다. 언제 알선해줄지 모르는 직장인데 놀고 앉았으면 누가 밥 먹여줘. 그렇다고 굶는 건 아니잖아요.
부지런히 뛰어 몇 분이라도 벌어야 사글세방이라도 면할 게 아니오. 그때 호루라기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자 행상 아주머니들이 재빨리 자기 목판이나 강주리를 챙겨들었다. 준호 엄마도 푸사가가 당긴 목판을 머리에 이고 호루라기 소리가 들리는 반대쪽으로 사라졌다. 그네 등에 업힌 갓난아기의 머리통이 애호각처럼 대롱거렸다.